네, K8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인데요. 이재명 수사가 이래도 수사는 수사대로 가는 거죠. 예, 재판은 재판대로 이재명 가는 수사는 계속됩니다. 불구속이. 예, 이번에 이제 뭐 그 불구속이 되다 보니까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되다 보니까 뭐 이재명 절대로 이제 뭐 구속시킬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이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수사가 아직도 5개가 남았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첫 번째 남은 것이 428억 약정설입니다. 그것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거 아시죠? 네. 그때 천화동인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428억이 그분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재명 거라고 하는 이 설입니다. 아직은 설인데 이것이 그 걔들이 녹음한 녹취록에 정영학이라든지 남욱이라든지 김만배가 녹음한 녹취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428억이 그분 거라고 하는 거 그분만 밝히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것이 이제 뇌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남아 있고 이것도 큰 겁니다, 사실은. 큰 거지. 예, 그다음에 김성태가 쪼개기 후원을 한 게 있습니다. 2021년입니다. 맞아. 이때 민주당 경선할 때 당시 이제 이낙연하고 처음에는 그래도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실타를 좀 대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갖고 이재명한테 김성태가 1억 5천만 원을 쪼개기로 후원해줬습니다. 원래는 뭐 이거 이 사람 그렇습니다. 원래 1,000만 원 이상을 못 하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쪼개기 쪼개기. 후원 이것도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고 이것도 큽니다. 정치자금법 위반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벌금만 나와도 날아갑니다. 금배지가 금배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아 있는 것이 또 이제 저번에 김만배하고 신앙님 요 사이에 대선 공작이라고 하는 그 인터뷰 공작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민주당 차원에서 아니면 이재명 차원에서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작의 규모라든지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정황을 보면 이건 위에서 누가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신앙님 차원이 아니고 이게 뉴스타파에서 그 녹음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바로 대선 3일 전에 터뜨리지 않습니까? 대선 3일 전에 터뜨렸다는 거. 터뜨리자마자 바로 MBC라든가 JTBC라든가 이런 데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누군가가 지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지휘하는 사람이 이재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가 되다 보면 이재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도 더 빼박이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뭐? 정자동. 예, 이 정자동은 이미 압수수색을 2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지방검찰청에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이미 실시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환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 소환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베지츠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베지츠 들어보셨습니까? 네. 베지츠 들어보셨죠? 네. 베지츠 종합개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2015년입니다. 여기가 시행사예요. 이 시행사에다가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5성급 호텔을 짓습니다. 5성급 호텔을 지어가지고 그때 이걸 갖다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부료를 감면해 줬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임대를 30년을 갖다가 임대를 해줘요. 무려 30년. 그런 거 나 좀 해줘라.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떼돈 버는 거다 그게. 예,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어떤 개인한테 이렇게 놈들이 하여튼. 물론 30년을 해줄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되면은 이거는 수의계약을 안 해요. 아 그럼 그걸 어떻게 수익이야 예, 그래. 저 같아도 나중에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뭐하러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럼. 그래서 30년 임대를 해주면서 이걸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료를 감면해주고 이 정도에서 머물렀으면 또 말을 안 해. 그 정도 머물러도 그것도 큰 건데. 예, 자연녹지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올려줘요. 용도까지 예, 올려줘. 그래가지고서 5성급 호텔을 짓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정자동 호텔이에요. 정자동 이거 호텔. 정자동은 이건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백현동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 구조가 똑같아. 2015년에 베지츠 종합개발이라고 하는 시행사한테 특혜를 준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0년을 빌려주면서 이거를 수의계약을 했다. 그리고 대부료를 감면해줬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용도를 올려줘가지고 5성급 호텔을 지켜줬는데 이 용지가 원래 어떤 거냐면 CUG입니다. 그 가스 안전공사. 가스. 그러니까 백현동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고 여기는 가스 공사가 있던 부지예요. 요거를 이렇게 특혜를 줬다는 건데. 다 팔아먹는구나. 예, 다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현동하고 그 구조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백현동도 지금 이렇게 영장까지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자동도 얼마든지 영장을 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누구냐면 황모 씨라는 사람이야.
이 황모 씨가 중요한데 이 사람이 정진상하고 굉장히 아주 밀접한 사람이에요. 정진상이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남시 안에 측근은 정진상이가 이제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알려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밖에 측근은 또 김인섭이라는 자가 허가받은. 아주 허가받은 백현동 허가받은 자. 근데 백현동 허가받은 자는 김인섭인데 이 정자동에 허가받은 자는 황모 씨입니다. 얘도 엄청 가까운 사이에요. 그러네. 어느 정도냐면 얘가 갖고 있는 배지지 종합개발이 자본금이 18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본금이 18억밖에 안 되는데 2천억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거야. 예. 야. 이 공사를 2천억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는데 이 회사가 조그만 회사야. 그러니까 김인섭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그러네. 됩니다. 그러니까 백현동은 김인섭한테 특혜를 준 거고, 이 정자동은 이 황모 씨한테 특혜를 준 거고, 똑같죠. 그다음에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제 그 서현동이라는 게 있어요. 서현동. 이 서현동에도 호텔을 지었는데 여기는 이제 관광 호텔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2013년에 이 배지지 종합개발이 부지를 매입을 해요. 270억 원에. 그래가지고 2017년에 호텔을 개장해가지고 2019년에 835억 원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270억 원에 사가지고 이제 835억 원에 팔았는데 관광 호텔을 지어가지고 이것도 거의 뭐 배장사는 한 거죠. 이것도 똑같이 황모 씨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아까 정자동에 그 특혜를 받았던 황모 씨가 이 서현동에서도 똑같이 특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손을 거쳐가지고 이 관광 호텔이 지어지는데 용적률을 350%에서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450%로. 그 다음에 6층짜리를 10층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기 전에는 이 호텔이 350% 용적률에다가 제한이 6층이었는데 이 황모 씨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로비스트죠. 그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350%에서 450%로 그리고 6층에서 10층으로 변경이 되고 그래서 이 이익이 전부 다 황 씨에게 기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현동하고 정자동 요거는 이제 황모 씨라는 사람이 백현동의 김인섭 씨처럼 이렇게 여기에 로비스트로 들어와 가지고서 특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서현동도 수사는 시작됐다고 보도가 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정자동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도 나간 적이 있고요. 그 배지지 종합개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서현동도 수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도가 났었고 국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국힘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수사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 정자동하고 서현동에 지금 수사가 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둘 다 호텔입니다. 자, 둘 다 호텔입니다. 호텔, 하나는 서현동. 5성급 호텔이고 하나는 관광 호텔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수사 남은 것이 5가지 아닙니까? 하나씩 볼까요? 지금 정자동, 서현동, 그다음에 428억 약정설, 그다음에 신앙림하고 김만배의 이 대선 공작의 이 개입설, 그리고 또 이제 쪼개기 후원 1억 5천만 원 여기 5개가 수사가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판은 10월 6일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는데 재판은 크게 보면 3가지고 이 백현동하고 대북송금을 분리 기소를 하면 4개가 됩니다. 근데 분리 기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재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수원지방법원에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번에 이제 백현동하고 대북송금을 만약에 묶어서 기소를 한다면 3개가 됩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건 공직선거법 하나 있고 이게 10월 13일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10월 6일부터 시작되는 건 대장동하고 위례신도시 이거 하나 있고 2개 지금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백현동하고 대북송금을 엮어가지고서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3개의 재판이 열리는 거고요. 분리기소를 하면 4개의 재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예, 지금 세 번. 지금 저 대장동하고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일주일에 2번씩 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5번 재판해야 할 수도 돼? 있죠. 근데 5번은 이제 어려우니까 4번? 예, 뭐 4번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주일이 뭐 5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토요일 직업이 빼면은. 재판이 되겠네, 그렇죠. 이제. 직업이 재판이 되는데 옛날에 이제 이명박 밑에서 국정원장 했던 원세훈이라고 있습니다. 그 원세훈이 너무나 많은 그 재판이 있어가지고 직업이 피고인이었거든요. 직업이 예, 피고인. 직업이 피고인. 근데 근데 이재명이는 직업이 피고인. 예, 이재명도 직업이 피고인이 될 수 직업이 있죠. 피고인. 그러면 이제 당대표 직업란에 피고인 이렇게 써야 예, 돼. 그 당대표를 갖다가 이제 실제로 부업이지. 업무를 보기 어렵겠죠. 아니 그건 되겠죠. 부업이지. 그건. 예. 사회 당대표 이런 거 사회이사처럼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 나가고 봉급 타는 거 있어. 사회이사.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은 저번에 그 대장동하고 위례신도시 그 재판할 때 이 지금
그 금액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금 뭐 5천억 지금 피해가 말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 5천억 정도 되고 쟤들이 이제 먹은 배임액이 한 7,800억 정도 돼요.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증인들이라든지 관련자들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온종일 재판을 해도 이게 6개월 안에 끝내기 어렵다. 원래는 이제 보통 6개월 안에 아니 끝내는 게 일주일에 맞는데. 두 번, 한 사건에 두 번이잖아. 한 사건에 한 재판. 예, 대장동 의대신도시 지금 그거를 세개 재판하고 있는데 만약 세개 재판하면은 6개인데 그러면은 일주일에 하게 되면 이제 환장하게. 서너 개 되는데 다만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거는 격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격주로. 격주로. 그래서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미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다가 저번에 이제 단식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중단돼 있는데 10월 13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동하고 의뢰신도시는 3월 달에 이게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3월 달에 기소가 됐는데 지금까지 공판 준비 기일만 6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만 하느냐고 뭐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 트집 걸고 그다음에 저 이재명 쪽에서 말이죠. 그다음에 뭐 증거가 어떻고 뭐 트집 잡고 그래가지고 무려 6번을 했다고. 보통은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판 준비기를 6번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질 끌려고 사실은 저 이재명 쪽과 변호인 쪽에서 그렇게 트집을 잡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공판 준비기일만 하고 공판기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이제 공판기일을 9월 15일에 잡아놨었는데 그때 이제 단식한다고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받는 이제 직업이 피고인이 될 거고 그 와중에 수사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3일 나가면 나머지 이틀은 수사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이제 피고인에다가 또 직업이 피의자. 그러니까 수사받는 사람은 피의자라고 그래. 그리고 재판받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직업이 피고인 및 피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재판도 아직까지도 5개를 받아야 되고. 아니, 수사도. 그다음 재판도 크게 보면 사실은 뭐 나눠서 하면 4군데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병합했다고 해도 3군데. 3군데에서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그다음에 형사합의 34부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하면은 여기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수사도 계속 받아야 되고 수원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예. 하나 저 부산 같은 데서 하면 어때? 아주 전국 일주를 하라고. 아니 지금 부산에서 하루 부산은 어려워도 어려워? 이럴 수는 있겠죠. 하나가 이제 지금 대부승고면 수원이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 지금 중앙지방법원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백현동은 이거를 그러면은 이 백현동 이쪽에 하지 말고 대북승금이 있는 수원 쪽으로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병합을 한다 하더라도 저쪽으로 병합해가지고 수원을 자꾸 왔다 갔다 기소를 할 하게. 수는 있겠죠. 네. 수원도 좀 가야 돼요. 수원 가야지. 왜 그러냐면 이번에 봤듯이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채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수원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원에 따라 달라져.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영장 판다가 수원은 다르지. 네,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수원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분리해야 된다 이런 말 했었는데 어쨌든 뭐 전략상 이게 실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영장이 이제 기각됐습니다만은 근데 영장 다시 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동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정자동, 서현동 그렇지. 이게 백현동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딱 떨어집니다. 재판을 지금 일주일에 3번, 4번 받아야 되는데 재판 받으면서 법정 구속시킬 수 없어? 있죠. 있지. 예, 1심이 끝나면. 물론 1심 전에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도망의 염려라든가 재판에 안 나온다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일주일에 4번, 5번 부르면 재판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그냥 법정 구속시켜 버리지 뭐. 안 나오고 그러면 물론 할 수는 있죠. 근데 뭐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1심이 끝나고 나서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1심이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날 그것도 있고 또 뭐 당대표는 이래가지고서 뭐 법정 구속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법정 구속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무겁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면 저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나는 유죄가 그래서 나오면. 그 전서부터 주장을 했는데 난 법조인이 아니지만 그 금배지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있잖아. 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딱 떨어지잖아. 네. 김문기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게 모를 수가 없고. 100만 원만 넘으면. 아니 그리고 저 누구야 그 허가 네. 국토교통부에 압력받았다는 거. 국토교통부 압력 없다는 게 딱 떨어지게 나왔잖아. 그럼 그걸로 금배지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사는
하면 쉽잖아. 왜 그래도 되죠. 집중을 금배지 떨어뜨리는데 우선 집중하고 방패를 제거를 하고 쑤셔야지. 방패 주렁주렁 있는데 자꾸 쑤시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1심 끝났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제 1심에서 또 끝나도 2심하고 또 대법원 가고 그러면 황운하처럼 난 미치겠네. 또 윤미향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예를 들어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쟤들이 항소하잖아요. 그러면 금배지 떨어뜨리는 데에는 금방은 안 되고 빨리빨리 진행이 돼도 또 그것도 아무리 빨리 진행이 돼도 1년은 걸리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거는 빨리 재판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는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지키면 좋은데 하여튼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럼 의로운 판사가 네. 수원이든 뭐 서울이든 해서 의로운 판사가 뭐냐 법정에서 네.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그냥 바로 법정 구속시키는 걸로 요거 기대해야 되겠네. 기대는 해봅시다. 네. 아이고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래서 강신업이가 사법개혁 외치는데 이게 법이 이렇게 한 놈이 난동을 치는데 여기 어쩔 수 없이 이런 놈을 끌고 가야 되는 게 당대표로 공천권을 가지고 얘라 이 개 같은 나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